햇살의 책장. 오늘 읽어드릴 책은 해답입니다. 나의 뇌에 성공 발전소를 세워라. 무대 위에 선 소녀 베스는 고등학교 합창단의 리드싱어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함께 서 있는 다른 16살 소녀와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다. 연주회가 시작되자 베스는 줄곧 지휘자를 응시하며 그의 동작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랑스럽다. 지휘자에 대한 그녀의 예리한 관찰은 그녀의 타고난 음악성과 결합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베스를 특별하게 하는 것은 그녀의 음악적인 감각만이 아니다. 그녀가 합창단의 다른 소녀들과 달리 특별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다. 베스는 앞을 보지 못한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그녀가 지휘자를 그토록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혀를 가지고서 지휘자를 바라보았다. 베스는 메디슨의 위스콘신 대학교에 재직했던 고 폴 바치리타 박사가 개발한 장치를 착용하고 있었다. 바치리타는 모든 감각이 동일하게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학자였다. 바치리타는 사람의 혀는 인체 가운데서 입술 다음으로 촉감과 관련된 신경 수용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혀는 때로 호기심이 많은 기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니 사물을 인식하는데 혀를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바치리타가 고안한 장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의 머리에 비디오 카메라를 고정시킨다. 이 카메라는 영상 정보를 노트북으로 전송하고 노트북이 이 이미지를 144 픽셀의 신호로 축소한 다음 전극을 통해서 사용자의 혀에 부착한 그리드로 전송하면 혀는 그 영상 정보를 일종의 점자 이미지로 해독한다. 바치리타는 2006년에 사망했는데 당시 그는 해군 특수부대와 함께 사람이 혀로 적외선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했다. 나사도 우주인이 우주복을 입은 상태에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개발하는 작업을 그와 함께 했었다. 안경 속에 감춘 작은 카메라와 이 카메라와 무선으로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혀로 사물을 볼 수 있는 소형 장치를 개발하는 게 그의 꿈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확신했다. 측정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뇌로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이 정보를 뇌로 보낼 수만 있다면 뇌는 이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낼 것이다. 위의 인용문의 맨 마지막 부분이 기적에 가까운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뇌가 혀로서 사물을 보는 방법을 알아낸다면, 그리고 손가락 지문으로 글을 읽는 방법을 알아낸다면, 뇌는 다른 능력까지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뇌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뇌는 평생 늙지 않는다. 지난 장에서 신경과학이 지난 10년 동안 양자 물리학적인 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발전을 구체화한 가장 혁명적인 발견 내용을 딱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신경가소성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관찰하는 장치가 개발되기 전에 과학자들은 새로운 뇌세포를 만드는 세포 분열 과정은 어릴 때 이미 둔화되다가 성년이 되면 완전히 멈춘다고 믿었다. 태아가 약 6달로 접어들면 뇌세포가 분할해서 서로 접속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접속 관계를 계속해서 축적함으로써
뇌 회로가 구축되는 이 과정은 약 2살 때까지 활발하게 계속되는데 2살이 되면 기본적인 유전적 신경유산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이로써 성인 뇌 구성의 약 50%가 확정되는데 나머지 50%는 그때 이후의 경험과 관찰 내용으로 채워진다. 어린이의 뇌는 거울 뉴런이라 부르는 특정한 유형의 뉴런들을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다. 거울 뉴런은 이름 그대로 우리가 주변에서 관찰하는 행동을 모방하도록 도움을 준다. 어릴 때 우리는 주변에서 숱하게 많은 사건과 행동, 감정 등을 경험하는데 이런 것들을 거울에 비춤으로써 행동, 감정, 태도, 생각, 믿음 등의 독특한 내용들을 채우며 각자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 뒤에 더욱 성장하면서 바람직하다고 가르침을 받는 행동과 생각을 습득한다. 그리고 성인이 될 무렵에는 각자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여과장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 우리의 뇌는 신경망의 배선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각 개인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또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키는가에 따라서 자기에게 닥치는 새로운 경험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진다고 믿었다. 하지만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 극적인 새로운 발견의 내용은 뇌에서는 그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또한 새로운 신경 접속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신경 조직 발생 과정은 청소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나이에 상관없이 뇌는 완전히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언제든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다. 10년 전에 과학자들은 뇌 가소성과 같은 개념이 존재할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사실 심지어 가소성이라는 단어를 신경과학 논문에 쓰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폴 바치리타와 같은 과학자의 연구 업적이 다시금 새롭게 중요한 의미를 띠며 또 베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혀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로 사람이 새로운 생각이나 경험을 할 때마다 뇌는 새로운 신경 접속을 만든다. 당신도 이미 이것은 알고 있다. 느꼈을 테기 때문이다. 갑자기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든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어떤 진리를 갑자기 깨달았다든가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통찰력이 너무도 명백해서 소름이 돋고 몸이 저절로 떨렸던 적이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느낌이 육체적인 것이었다면 실제로 당신의 신체엔 변화가 있었다. 즉, 뇌 속에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각자 물려받은 유전자적인 유산과 성장 과정에서 받은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각자 특정한 모습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만일 이 상태로 기존의 배선 체계를 바꿀 정도의 의미 있는 경험이나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태도와 비전, 믿음,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신경과학에서의 이런 새로운 발견은 우리 자신의 유전자 암호를 우리 스스로 바꾸어 버릴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즉, 만일 이런 태도와 믿음 그리고 사고방식이 저장되어 있는 우리 뇌의 핵심부에 도달하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유전자 암호를 새로 쓸 수도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사소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의 뇌가 평생 동안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접속의 개수는 0이 600만 개나 붙는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뇌는 뉴욕타임스 600만 권이 넘는 분량을 저장할 수 있으며 무의식적인 뇌는 이 저장 창고에서 필요한 자료를 즉각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뇌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뇌는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다. 우리 인간은 평생 창조성과 지성, 그리고 업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답은 현재 절판된 상태라서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